조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와, 조국과 문재인 뭐 완전 브로맨스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문재인의 입에서 일단 단초가 있죠. 어떤 단초요? 바로 아이고 내가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이죠. 뭔가 빚을 지게 만들어주고 또 빚을 진 자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또다시 빚을 지게 만들었네요. 문재인이 또 아이고 조국은 또다시 내게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조국이 매일같이 기사를 만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또 하더니 그 다음에는 바로 검찰청 앞에 가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그 다음 날은 나를 만나야 된다. 내가 따끔하게 해줄 말이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더니 그 다음 날엔 양산으로 달려갑니다. 양산으로 달려간 게 뭐 그리 대수냐고요? 아니 부산 경남에서 계속 부산 사투리 써가면서 유세도 벌였으니 부산 경남 내려가서 양산에서 문재인 만난 게 뭐가 문제냐, 뭐가 대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은 완전히 이번 선거에서 가장 최악의 패배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가만히나 있으면 몰랐을 텐데 이 사람이 뛰쳐 들어와서 바로 PK 지역에 유세 지원을 나서는데 문재인이 지원 나선 곳 모두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문재인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요. 하나는 완전히 지금 패배의 기운이 보이니까 이걸 내가 갈려서 살려야 되겠다라고 마치 골목대장처럼 부산 경남의 특정 지역만 유세를 다니죠. 또 다른 이유는 아마도 내가 나서면 부산의 동부를 넘어뜨릴 수 있다. 왜냐하면 부산은 이렇게 갈라서 서부가 이제 낙동강 메트고 동부가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 갑 등 바로 강남 3구나 마찬가지였던 지역이고요. 부산 동부는 한 번도 거의 민주당에 그 자리를 내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민주당은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공업단지가 새로 형성이 된, 공장들이 형성이 된 그런 낙동강 벨트 쪽에 더 많은 그런 지지를 받았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수영부터 시작을 해서 흔들리고 있다. 내가 가면 마치 부산 동부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했나 봅니다. 어찌됐든 그렇든 안 그렇든 어떤 이유든 간에 문재인이 나선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부산 경남이 문재인의 지금 그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완전히 보수가 재결집하고 국민의힘의 하나의 커다란 어떤 그런 그 지금 기반이 됐습니다. 부산 경남이 그 직전까지, 그러니까 투표율 직전까지의 여론처럼 낙동강 벨트는 물론 부산 동부까지 한두 석 무너뜨렸다면 국민의힘은 또 윤석열 정부는 최악의 상황이 됐을 겁니다. 200선 이미 저쪽 확보를 시켜주고 90몇 석, 80몇 석으로 그대로 찌그러들어서 그야말로 정권 임기를 마치지 못할 상황이 닥쳤을 겁니다. 그것을 바로 부산 경남이 뒷받침해 줬고요. 그것을 바로 문재인의 그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부산 경남이 보수를 지지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문재인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장 쪽팔린 순간을 지금 경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조국이 아유 쪽팔리지 마세요 하면서 끌어준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사진을 찍고 다 양복 입고 맞이하지 않습니까? 바로 조국 대표를 영접하는 그런 순간이 됐고요. 문재인은 사실 조국을 대통령 후보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의 꿈 중에 하나는 이거지요. 자신의 정권을 이제 다시 민주당으로 승계하는데 누구를 세울까 걱정을 할 겁니다. 왜? 자기한테 칼을 들이밀지 않을 사람. 언제나
같은 진영에 승계를 하더라도 칼이 들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 노태우 전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고요. 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에 물론 사면을 해줬지만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전임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을 특검을 받아들이지요. 이렇게 해서 박지원을 그때 구속시킨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인데요. 이렇게 언제나 승계를 하든 뭐 진영이 바뀌든 간에 전임 대통령의 칼이 지금 꽂힙니다. 그런데 그래도 적게 꽂더라도 좀 덜 아프게 꽂을 사람 누구일까요? 이재명은 그야말로 앙숙 중에 앙숙이었죠. 이재명과 붙었던 2012년 경선 때 이재명은 문준영을 물고 늘어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재인은 문재인대로 이재명에게 복수를 합니다. 당시 남북 그 평화 협상 때문에 북한에 갈 때 똑같은 접경지인데도 최문순과 접경지가 아닌데도 박원순을 데리고 왔는데 이재명은 제외시켜 버립니다. 이재명 그때 진짜 빡쳤거든요. 그래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는 복수한다.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 등 뒤에 칼이 정말 시퍼렇게 꽂힐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꽂히지 않을 사람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이 아니라 PK 지역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이고 안타깝게도 김경수가요. 피서권건이 박탈이 됩니다. 그러면 누굴까? 조국이라고 일단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반대를 하는 참모진들 중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임명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그 다음에 거꾸로 그게 계기가 돼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이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 약속들과 무언의 그런 암묵적인 관계가 이제 다시 부활을 한 겁니다. 이들은 착각이죠. 왜? 조국은 이제 곧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들어가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피서권건이 5년이 박탈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원래부터 생각했던 대선 후보께서 오셨네요 하면서 양복으로 쫙 갈아입고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조국 당당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금 예방을 하면서 내가 부산의 맹주다. 내가 경남의 차기 대통령 주자다라고 만천하에 지금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식은 대관식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 선포를 하면 어디다가 선포를 했을까요? 바로 친문들입니다. 이 당의 지금 당선인들 중에서도 아이고 이재명 대표님 공천 좀 주세요 했던 친문들이 있습니다. 친문들은 모두 다 내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내 앞에 고분고분 할 사람이나 아니면 그래도 조금 능력이 안 돼서 문외라서 사람들한테 충격이 없는 그런 친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버려 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은 바로 8명만 있으면 교섭단체가 됩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모든 상임위에 간사를 낼 수가 있고요. 캐스팅 보트를 줄 수가 있고요. 모든 입법과 관련돼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관위가 주는 경상보조금에서도 어마어마한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20명과 19명 차이는 단순히 한석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조국은 자기가 감옥에 가기 전에 교섭단체를 꾸리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고개를 수그리고 아이고 교섭단체 그 상한선을 20이 아니라 10으로 좀 내려주세요라고 타협하고 협상하려 들지 않고 이렇게 선거가 끝난 지 4일 정도, 5일도 안 됐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문재인한테 달려가서 사진을 찍음으로써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에게 나는 당신과 무슨 연대를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고개를 수그리지 않겠다. 구걸하지 않겠다. 내가 알아서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그래도 DNA 속에 약간 이만큼이라도 친문의 어떤 그런 무늬가 있는 사람들한테 아유 문재인 손 딱 들어주고
아, 내가 이제 승계를 했으니까 내 밑으로 들어와라라고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국과 문재인이 양산에서 만난 것은 앞으로의 이 국회의 이 거대 야당들 틈바구니에서 조국혁신당이 어떤 포지셔닝으로 전국에서 하나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일까의 단초를 이번에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조국과 문재인의 브로맨스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뭐 개딸들이 문다혜, 문재인, 그다음에 김정숙, 조국을 향해서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뭐 암만 그래도 초록은 동생이니까 아마도 윤석열 정부 괴롭히기는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경쟁을 하겠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또 손도 잡고 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